안녕하세요. 저는 싱가포르에 사는 레이첼입니다. 오늘은 싱가포르 사람으로서 부끄럽고 한국에 폐를 끼친 일례입니다. 반성하는 의미로 여러분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늘 따뜻한 관심 보내주시는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키아라는 호텔방 거울 앞에서 오늘의 의상을 꼼꼼히 점검했어요. 짧은 스커트는 허벅지 중간까지 올라왔고 깊게 파인 상의는 그녀의 가슴선을 강조했죠. 화려한 핑크색 가발은 누구라도 멀리서 알아볼 수 있게 해줄 것이었어요. 완벽해. 그녀는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의 유튜브 채널 키아라의 세계 탐험은 최근 심각한 정체기에 접어들었어요. 6개월 전만 해도 영상 하나당 50만 뷰를 기록했지만 이제는 겨우 10만 뷰를 넘기기도 힘들었죠. 알고리즘의 변화라고 핑계를 대기도 했지만 키아라는 속으로 진짜 이유를 알고 있었어요. 새롭고 자극적인 콘텐츠가 필요했던 거죠. 서울은 그녀의 15번째 여행지였어요. 동경, 방콕, 파리. 키아라는 그동안 세계 각국의 거리를 누볐지만 한국은 특별했어요. 인터넷에서 본 한국인들의 반응은 그녀에게 영감을 주었죠. 보수적이고 체면을 중시하는 문화에서 그녀의 파격적인 행동은 분명 화제가 될 것이라 생각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아침은 분주했어요. 출근하는 직장인들은 모두 단정하게 차려입고 무표정한 얼굴로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었죠. 건물들은 질서정연하게 늘어서 있었고 거리는 깨끗했어요. 모든 것이 너무 완벽해 보였죠. 키아라는 이런 완벽함에 작은 파문을 일으키는 상상을 하며 흥분했어요. 스마트폰을 확인하자 이미 수백 개의 알림이 와 있었어요. 오늘 라이브 스트리밍을 예고하는 그녀의 포스트는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었죠. 한국의 진짜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그녀가 올린 예고편에는 벌써 수천 개의 좋아요가 달려 있었어요. 팔로워들의 기대에 찬 댓글이 채팅창을 채웠죠. 팔로워들은 코스프레로 한국 사람들 반응 보여줘요. 이번엔 어떤 도발적인 콘텐츠가 나올지 기대돼요. 한국 사람들 진짜 보수적이라던데 완전 대박일 듯 키읔키읔키읔 같은 메시지를 남겼어요. 키아라는 이런 댓글들을 보며 더욱 자신감을 얻었죠.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 시청자 수였어요. 문화적 차이나 존중 같은 것은 그저 추상적인 개념일 뿐이었죠. 그녀의 세계에서 성공의 척도는 조회수와 구독자 수였고 그것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자, 모든 준비는 끝났어. 이제 시작하자고. 그녀는 마지막으로 거울을 보며 입술을 비틀었어요. 핸드폰을 삼각대에 고정시키고 라이브 방송 버튼을 눌렀죠. 잠시 후 그녀의 얼굴이 화면에 나타났어요. 키아라는 카메라를 향해 윙크하며 오늘은 정말 특별한 콘텐츠를 준비했어요. 한국인들이 정말 어떻게 반응하는지 볼 거예요 라고 말했어요. 서울의 한복판에서 그녀의 9시간짜리 마라톤 방송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녀는 이 방송이 자신의 커리어를 다시 한번 도약시킬 기회라고 확신했어요. 장비를 점검하고 몇 가지 소품을 챙긴 후 키아라는 호텔 문을 열었어요. 그녀의 목표는 단순했어요. 마이너스 최대한 많은 시선을 끌어모으는 것. 그리고 그녀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 목표를 달성할 작정이었죠. 키아라가 명동의 번화한 거리에 도착했을 때 아침의 출근 시간이 지나고 있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어요. 관광객들로 북적이는 이 지역은 그녀의 라이브 스트리밍을 시작하기에 완벽한 장소였죠. 그녀는 삼각대를 설치하고 핸드폰을 고정시킨 후 곧바로 라이브 스트리밍을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 서울 한복판에 있어요. 오늘은 특별한 코스프레를 준비했는데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함께 지켜봐요. 라고 말하며 방송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몇몇 지나가는 사람들이 호기심 어린 눈길을 보냈을 뿐이었어요. 외국인 관광객이 자신의 여행을 기록하는 흔한 모습처럼 보였죠. 한국인들은 대부분 바쁜 걸음으로 지나갔고 키아라를 그저 또 하나의 관광객으로 여기는 듯 했어요. 이런 반응은 그녀의 계획대로 되지 않았죠. 그녀는 더 많은 관심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키아라는 점점 더 과장된 행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의도적으로 큰 소리로 이야기하고 무작위로 사람들에게 다가가 사진을 찍자고 제안했죠. 저기요, 사진 한 장만 찍어주세요. 그녀는 정장 차림으로 출근 중인 한 직장인을 붙잡고 말했어요. 남자는 난처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고 재빨리 그 자리를 피했어요. 키아라는 이런 반응을 재미있어하며 카메라에 대고 웃었죠. 와, 너무 진지해요. 그냥 사진 한 장 찍자는 건데. 채팅창에는 계속해서 메시지가 올라왔어요. 더 적극적으로 해.
사람들 반응이 재밌네 키읔키읔 한국 사람들 너무 진지해. 콘텐츠 대박이다. 이런 댓글들이 끊임없이 이어졌죠. 키아라는 이 댓글들을 큰 소리로 읽으며 더욱 자신감을 얻었어요. 댓글이 많아질수록 그녀의 행동은 더욱 과감해졌죠. 키아라는 이 반응들에 힘입어 더욱 과감한 행동을 시작했어요. 그녀는 길거리 음식점 앞에서 과장된 포즈를 취하며 음식을 먹었고 가게 주인이 불편해하는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죠. 한 떡볶이 가게 앞에서는 몸을 심하게 흔들며 너무 매워요. 라고 소리치며 연기를 했어요. 떡볶이 국물을 바닥에 흘리면서도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그저 웃기만 했죠. 그리고 근처 지하철 계단에서는 아이돌 춤을 추며 포즈를 취해 사람들의 통행을 방해했어요. 출퇴근 시간이 아니었음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행동에 불편함을 느끼며 눈살을 찌푸렸죠. 어떤 70대쯤 되어 보이는 노인 여성이 키아라에게 다가와 무언가를 말했어요. 그녀는 한국어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 노인의 표정과 손짓으로 보아 그만하라는 뜻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죠. 하지만 키아라는 이를 무시하고 오히려 카메라에 대고 웃으며 봐요, 여러분. 한국 할머니가 절 혼내고 있어요. 너무 심각해요, 정말. 그냥 재미있게 놀고 있는데. 라고 말했어요. 노인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고 실망한 표정으로 자리를 떠났어요. 방송이 시작된 지 1시간 만에 그녀의 시청자 수는 1000명을 넘어섰어요. 이것은 최근 그녀의 방송 중 가장 높은 수치였죠. 채팅창은 계속해서 빠르게 움직였고 대부분의 시청자들은 그녀의 행동을 더욱 부추겼어요. 다음은 뭐 할 거야? 더 크게 웃어봐. 지하철에서 춤춰봐. 경찰이 올 때까지 해봐. 한국어로 무례한 말 배워서 해봐. 시간이 지날수록 키아라는 점점 더 한국의 공공질서와 예절을 무시한 행동을 이어갔어요. 그녀에게 서울은 그저 자신의 콘텐츠를 위한 무대일 뿐이었고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감정이나 문화적 맥락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녀의 유일한 목표는 시청자 수를 늘리는 것이었고 그 방법이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것이라도 개의치 않았죠. 자, 다음은 어디로 갈까요? 좀 더 재미있는 곳이 필요해요. 그녀는 카메라에 대고 말했어요. 시청자들의 제안이 채팅창을 채우기 시작했고 키아라는 그 중에서 가장 자극적인 것을 고르기 위해 채팅을 살펴보았어요. 그녀의 눈이 반짝였어요. 아, 그거 좋네요. 전통시장에 가볼까요? 거기서는 더 다양한 반응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키아라의 다음 목적지는 전통시장이었어요. 그녀는 관광객들로 붐비는 명동을 벗어나 지하철을 타고 광장시장으로 향했죠. 이곳은 다양한 전통 음식과 물건을 파는 서울의 대표적인 재래시장이었어요. 시끌벅적한 시장의 분위기는 그녀에게 완벽한 배경이 될 것 같았죠. 지하철에서도 그녀는 방송을 계속했어요. 좁은 칸 안에서 큰 소리로 말하고 다른 승객들의 반응을 유도하려 했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편한 듯 고개를 돌리거나 자리를 옮겼어요. 시장에 도착한 키아라는 더욱 대담해졌어요. 그녀는 상인들의 물건을 허락 없이 만지작거리며 카메라에 들이대기 시작했죠. 전통 한복을 파는 가게에서는 비싼 옷을 꺼내 몸에 대보며 장난을 쳤고 음식점에서는 주문도 하지 않은 채 다른 손님들의 음식을 카메라로 촬영했어요. 한 반찬 가게에서는 김치를 집어 냄새를 맡더니 과장된 표정으로 우웩, 이게 뭐예요? 너무 이상한 냄새가 나요. 라고 말하며 주변 사람들의 반응을 살폈어요. 한 노인 상인이 키아라에게 다가와 불편한 표정으로 뭐라고 말했어요. 아마도 그만하라는 뜻이었겠죠. 하지만 키아라는 영어로 저는 외국인이에요. 이해 못해요라고 대답하며 계속했어요. 사실 그녀는 상인의 의도를 충분히 이해했지만 외국인이라는 점을 이용해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했죠. 상인은 더 이상 말을 걸지 않고 고개를 저으며 물건을 정리했어요. 그의 얼굴에는 실망과 체념의 표정이 역력했죠. 시청자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 아저씨가 저한테 화를 내요. 하지만 저는 그냥 콘텐츠를 만들고 있을 뿐인데. 그녀의 목소리에는 억울함이 묻어났지만 표정은 미소를 유지했어요. 이런 대비가 그녀의 연기력을 보여주는 듯 했죠. 채팅창은 더 과감한 행동을 유도하는 메시지로 가득 찼어요. 키아라는 이런 응원에 더욱 자신감을 얻었죠. 한 젊은 여성 상인은 키아라에게 영어로 말을 걸었어요. 손님, 우리 물건을 사진 찍으려면 먼저 허락을 구해주세요. 그리고 만지기 전에도 물어봐 주세요. 이건 우리의 생계입니다. 하지만 키아라는 이런 정중한 요청조차 무시했어요. 대신 카메라를 향해 눈을 굴리며 한국 사람들은 너무 규칙에 얽매여 있어요. 자유롭게 즐기는 법을 모르나 봐요라고 말했죠. 여성 상인은 한숨을 쉬며 다른 손님들을 응대하기 시작했어요.
키아라는 이런 상호작용조차 자신의 콘텐츠로 소비했죠.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의 방송은 더 많은 시청자를 끌어모았어요. 이제 시청자 수는 3,000명을 넘어섰고 채팅창은 빠르게 움직였죠. 일부 시청자들은 그녀의 행동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어요. 한국인으로 보이는 아이디들이 그녀의 행동을 비판하기 시작했죠. 그들은 문화를 존중해야 한다고 상인들의 생계를 방해하지 말라고 조언했어요. 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놀림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죠. 하지만 대부분은 더 자극적인 콘텐츠를 요구했어요. 절에 가서 같은 옷 입고 찍어봐. 한국 사람들이 진짜 화나게 만들어봐. 경찰한테 걸리면 어떻게 되는지 보자. 이런 댓글들이 계속해서 올라왔어요. 주로 외국인으로 보이는 아이디들이었죠. 키아라는 이런 제안들을 흥미롭게 받아들였어요. 그녀에게 서울은 단지 콘텐츠의 배경일 뿐이었고 한국의 문화적 맥락이나 공공예절은 고려 대상이 아니었죠.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시청자 수와 인기였어요. 그녀가 만들어내는 불편함이나 혼란은 그저 콘텐츠의 일부일 뿐이었죠. 스트리밍을 통한 수익과 후원 알림이 점점 늘어나는 것을 보며 그녀는 자신의 방향이 옳다고 확신했어요. 시장의 한 코너에서 키아라는 전통 주전부리를 파는 노점상을 발견했어요. 그녀는 카메라를 들고 접근했고 여러 음식을 가리키며 이게 뭐예요? 맛있어요? 라고 물었죠. 상인은 친절하게 설명을 시작했지만 키아라는 진지하게 듣는 대신 과장된 표정을 지으며 장난스럽게 행동했어요. 그리고는 시식을 하는 척하며 음식을 들었다가 쓰레기통에 버렸죠. 상인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이것은 음식을 만드는 사람에 대한 모욕이었지만 키아라는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대신 카메라에 대고 웃으며 다른 음식점으로 향했죠. 다음은 어디로 갈까요? 그녀는 카메라를 향해 말했어요. 채팅창에서는 더 자극적인 장소를 추천하는 메시지들이 쏟아졌죠. 키아라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좋아요, 이제 정말 재미있는 곳으로 가볼게요. 모두 준비되셨나요? 아, 이거 좋은 아이디어네요. 인사동에 가볼까요? 거기서는 더 많은 전통 문화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인사동에서 시간을 보낸 후 키아라는 강남역 근처로 이동했어요. 저녁 시간이 다가오자 거리는 퇴근하는 사람들과 저녁 약속을 위해 모이는 젊은이들로 붐비기 시작했죠. 그녀의 방송은 이제 5,000명이 넘는 시청자들이 지켜보고 있었어요. 이것은 그녀의 채널 역사상 가장 많은 시청자 수였죠. 키아라는 자신의 계획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녀는 강남역 앞 광장에서 더욱 과감한 행동을 시작했어요.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지나가는 사람들 앞에서 춤을 추며 그들의 반응을 유도했죠. 일부 사람들은 그녀를 피해 걸었고 다른 사람들은 눈살을 찌푸리며 그녀를 바라봤어요. 젊은 학생들은 키아라를 휴대폰으로 찍기 시작했고 그녀는 이런 관심을 즐겼죠. 그러나 키아라의 방송은 예상치 못한 전환점을 맞이했어요. 그녀가 지나치게 소란을 피우고 통행을 방해하자 한 경찰관이 다가왔죠. 제복을 입은 중년의 남성 경찰관이었어요. 그는 정중하지만 단호한 태도로 키아라에게 다가왔어요. 실례합니다만 무슨 일을 하고 계신가요? 경찰관이 물었어요. 그는 영어를 조금 할 줄 알았지만 정확한 의사소통을 위해 스마트폰 통역 앱을 꺼냈죠. 키아라는 이 상황을 새로운 콘텐츠의 기회로 보았어요. 오, 경찰이 왔어요. 여러분, 한국 경찰이에요. 그녀는 카메라를 경찰관에게 들이대며 영어로 소리쳤죠. 이런 반응에 경찰관의 표정이 더욱 진지해졌어요. 경찰관은 침착하게 통역 앱을 사용하여 그녀에게 말했어요. 공공장소에서의 적절한 행동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죠.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 행동은 삼가주세요. 특히 허락 없이 타인을 촬영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경찰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의 눈빛에는 단호함이 느껴졌어요. 키아라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저는 그냥 코스프레하고 있어요. 이건 예술이에요. 표현의 자유잖아요. 그녀는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 했죠. 하지만 경찰관은 그녀의 말에 동의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채팅창은 빠르게 움직였어요. 대박. 경찰이랑 대화 중. 조심해, 진짜 문제될 수도 있어. 표현의 자유라고? 웃기네 키읔키읔. 한국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주면 안 돼. 시청자들의 의견은 갈렸지만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었어요. 경찰관은 다시 한번 경고했어요. 계속해서 불편을 끼치시면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정중했지만 더욱 단호해졌어요. 키아라는 처음으로 약간의 불안함을 느꼈어요. 그녀는 외국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았죠.
그래서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내심으로는 이 상황을 어떻게 자신의 콘텐츠로 활용할지 생각하고 있었죠. 경찰관이 떠나자마자 키아라는 카메라를 향해 눈을 굴렸어요. 너무 심각해요, 정말. 그냥 재미있게 놀고 있는데.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죠. 그러나 그녀의 목소리에서는 미묘한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외국인이라는 특권이 무제한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한 것 같았죠. 채팅창에서는 이제 더 조심하라는 메시지가 많아졌어요. 한국에서는 진짜 걸릴 수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큰일이야. 그냥 좀 더 예의 있게 행동해. 진짜 문제 생길 수 있어. 하지만 키아라는 이런 경고를 완전히 무시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진지하게 받아들이지도 않았어요. 그녀는 여전히 자신의 콘텐츠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죠. 단지 앞으로는 조금 더 교묘하게 행동해야겠다고 마음먹었을 뿐이었어요. 자, 이제 어디로 갈까요? 그녀는 카메라에 대고 말했어요. 좀 더 조용한 곳으로 가서 다른 방식으로 재미있는 콘텐츠를 만들어 볼게요. 그녀는 시청자들에게 윙크했죠. 경찰의 경고는 그녀의 방송을 멈추게 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그녀에게는 새로운 도전이자 콘텐츠의 소재가 되었을 뿐이었죠. 키아라의 방송이 계속되는 동안 서울의 다른 한 곳에서는 유진이라는 20대 중반의 젊은 여성이 친구로부터 메시지를 받고 있었어요. 유진은 한 대학의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대학원생이었죠. 그녀는 논문을 쓰기 위해 도서관에서 자료를 찾고 있었어요. 유진아, 이거 봤어? 지금 외국인 스트리머가 서울에서 난리 피우고 있대. 유진의 친구 민지가 보낸 메시지였어요. 민지는 링크와 함께 짧은 영상 클립을 보냈죠. 유진은 호기심에 링크를 클릭했고 키아라의 라이브 방송을 보게 되었어요. 화면 속에는 화려한 의상을 입은 외국인 여성이 대학로의 한 공연장 앞에서 과장된 행동을 하고 있었죠. 주변 사람들은 불편한 표정으로 그녀를 피해 걸어갔어요. 유진은 처음에는 그저 재미있는 동영상 중 하나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방송을 계속 지켜보면서 그녀는 점점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했죠. 키아라가 한국 문화를 조롱하듯 행동하고 사람들의 당혹감을 즐기는 모습에 유진의 눈썹이 찌푸려졌어요.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더 알아보기 위해 유진은 채팅창을 살펴보았어요. 대부분의 시청자들은 키아라의 행동을 부추기고 있었죠. 더 심하게 해봐. 한국인들 반응 웃겨 키읔키읔키읔 누가 먼저 화낼지 내기할까? 이런 댓글들이 끊임없이 올라왔어요. 이건 진짜 아니지. 유진은 중얼거렸어요. 그녀는 평소 외국 문화에 개방적이었고 한국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을 환영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사실 유진은 교환학생으로 미국에서 1년간 공부한 경험도 있었죠. 그래서 문화적 차이와 호기심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녀가 화면에서 보고 있는 것은 단순한 문화적 차이나 호기심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의도적인 무례함과 타인의 불편함을 엔터테인먼트로 소비하는 행동이었죠. 키아라는 한국 문화나 사람들에 대한 진정한 관심 없이 오직 시청자 수와 자신의 인기를 위해 행동하고 있었어요. 유진은 용기를 내어 채팅창에 댓글을 남겼어요. 한국은 당신의 놀이터가 아닙니다. 우리 문화와 사람들을 존중해 주세요. 그녀는 영어로 정중하게 적었지만 단호한 메시지였죠. 채팅이 빠르게 흘러가서 유진의 메시지는 곧 다른 댓글들에 묻혔어요. 하지만 잠시 후 키아라가 그녀의 댓글을 발견하고 소리내어 읽었어요. 오, 누가 화가 났나 봐요. 하지만 저는 그냥 재미있게 콘텐츠를 만들고 있을 뿐이에요.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지 마세요. 키아라의 반응에 유진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그녀는 더 많은 댓글을 남기려다가 그만두었죠. 이런 방식으로는 소통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어요. 대신 그녀는 친구들에게 이 상황을 공유했고 곧 소셜미디어에서 키아라의 방송에 대한 비판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유진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냥 무시하고 넘어갈 수도 있었지만 그녀는 이것이 단순한 개인적 불쾌감 이상의 문제라고 느꼈죠. 이런 행동이 계속해서 정당화된다면 다른 외국인들도 같은 방식으로 행동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결국 문화 간의 이해와 존중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었죠. 결심을 한 유진은 노트북을 열고 간단한 블로그 포스트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현지 문화 존중의 중요성과 관광과 관광객의 책임에 대한 내용이었죠. 그녀는 키아라의 이름이나 채널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최근 있었던 사건을 예로 들며 문제점을 지적했어요. 유진의 글은 곧 소셜미디어에서 공유되기 시작했고 많은 한국인들과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공감을 얻었어요. 그녀는 단순히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 존중과 책임감 있는 여행에 대한 생산적인 대화를 이끌어내고 싶었죠. 키아라의 방송이 6시간을 넘어가면서 그녀의 행동은 한국 소셜미디어에서 뜨거운 화제가 되었어요. 트위터와 인스타그램에는 해시태그 외국 인물의 해시태그 문화 존중 해시태그 관광객 예절 같은 해시태그가 트렌드를 이루기 시작했죠. 유진의 블로그 포스트는 2,000명 이상이 읽었고 다양한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공유되고 있었어요.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에도 키아라의 방송과 외국인 스트리머, 문화 무시 등의 키워드가 올라왔어요. 한국 누리꾼들은 영상 클립을 공유하며 분노하고 있었죠. 카페와 온라인 게시판에서는 이런 행동이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더 큰 사회적 문제라는 논의가 시작되었어요.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특별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다른 나라에 가서 이렇게 행동하면 어떻게 될까요? 스트리밍 플랫폼에 신고해야 해요. 이런 모습이 한국의 이미지가 되면 안 돼요. 한편 서울에 거주하는 다른 외국인들도 이 상황에 반응하기 시작했어요. 프랑스 출신의 칼럼니스트 소피는 자신의 블로그에 글을 올렸죠. 한 사람의 무례한 행동이 모든 외국인들에게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점이 안타깝습니다. 대부분의 외국인 거주자들은 한국 문화를 깊이 존중하고 있어요. 캐나다에서 온 영어 강사 톰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키아라의 행동을 비판하는 영상을 올렸어요. 그는 한국에서 5년 넘게 살면서 한국 문화에 대해 배운 것들을 공유했고 외국인으로서 지켜야 할 예절에 대해 이야기했죠. 서울 외국인 커뮤니티 그룹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토론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어요. 대부분의 장기 거주자들은 키아라의 행동에 불편함을 표현했고 이런 행동이 그들에게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죠. 일부는 키아라에게 직접 메시지를 보내 행동을 바꾸도록 권고하자는 의견도 나왔어요. 키아라는 이런 반응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그녀의 채팅창에도 한국인 시청자들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대부분 비판적인 댓글을 남겼죠. 왜 이렇게 무례하게 굴죠? 당신 나라에서도 이렇게 행동하나요? 우리나라를 놀이터로 생각하지 마세요. 다른 나라의 문화를 존중하는 법을 배우세요. 당신 같은 사람들 때문에 외국인들이 안 좋은 시선을 받아요. 처음에 키아라는 이런 댓글들을 무시하려 했어요. 하지만 점점 더 많은 비판이 쏟아지자 당황하기 시작했죠. 그녀는 카메라를 향해 웃으며 말했어요. 여러분, 저는 그냥 재미있게 방송하고 있을 뿐이에요.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하지만 그녀의 말은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이었어요. 시청자들의 반응은 양분되었죠. 한국인과 일부 외국인 시청자들은 그녀의 행동을 비판했고 다른 일부 시청자들은 그녀를 옹호하며 한국인들이 너무 예민하다고 주장했어요. 키아라는 점점 더 압박감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표정에는 미소가 있었지만 눈에는 불안함이 보였죠. 그녀는 방송을 계속할지 멈출지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지금 방송을 멈추면 패배를 인정하는 것처럼 느껴졌고 그녀의 자존심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죠.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녀는 카메라에 대고 물었어요. 채팅창은 계속해서 빠르게 움직였고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죠. 키아라는 이런 반응이 오히려 자신의 채널 인기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화를 내건 말건 그들은 여전히 그녀의 방송을 보고 있었으니까요. 키아라의 방송이 밤 시간대로 접어들면서 그녀는 점점 더 과감한 행동을 시도했어요. 경찰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홍대 거리에서 젊은이들 사이를 누비며 자극적인 행동을 이어갔죠. 홍대는 밤에도 활기가 넘치는 곳이라 더 많은 사람들과 상호작용할 수 있었어요. 뷰어 수는 6,000명을 넘어섰고 후원금도 쏟아지고 있었죠. 비난하는 댓글이 늘어나고 있었지만 키아라는 어떤 논란도 결국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어요. 홍대에서 2시간을 보낸 후 그녀는 방송의 마지막을 장식할 장소로 한강공원을 선택했어요. 서울의 야경을 배경으로 마무리를 짓기 위해서였죠. 한강에 도착하자 키아라는 피로감을 느꼈지만 그럼에도 방송을 이어갔어요. 9시간 동안의 스트리밍은 그녀의 기록 중 가장 긴 것이었죠. 여러분, 오늘 정말 재미있었어요. 한국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보셨죠? 다음에는 어떤 나라를 방문해 볼까요? 추천해 주세요. 그녀는 카메라를 들고 공원 벤치에 앉아 채팅창을 살펴보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녀 앞에 3명의 사람이 나타났어요. 한 명은 단정한 차림의 서양인 남성, 다른 한 명은 긴 머리의 서양인 여성, 그리고 마지막 한 명은 한국인 여성이었죠. 그들은 키아라의 방송을 보고 직접 찾아온 것 같았어요. 키아라 씨, 당신과 대화를 나눌 수 있을까요? 영국 악센트가 짙은 남성이 말했어요.
그는 올리버라고 자신을 소개했고 서울에서 10년째 살고 있다고 했죠. 옆에 프랑스 여성은 엘라이어였고 한국인 여성은 유진이었어요. 키아라는 카메라를 그들에게 향했어요. 와, 팬들이 저를 찾아왔네요. 안녕하세요. 그녀는 웃으며 말했지만 그들의 표정이 심각한 것을 보고 웃음이 사라졌어요. 올리버는 차분하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당신의 방송이 소셜미디어에서 큰 논란이 되고 있어요. 당신은 한국의 문화와 사람들을 존중하지 않는 행동을 하고 있어요. 외국인으로서 우리는 방문하는 나라의 문화를 존중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엘라이어가 이어받았어요. 당신의 행동 때문에 여기 사는 다른 외국인들도 피해를 봐요.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이 부정적으로 변하고 있어요. 콘텐츠를 위해 다른 사람들의 불편함을 이용하는 건 옳지 않아요. 유진은 더 직설적이었어요. 당신이 오늘 한 행동들은 단순한 장난이 아니에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고 공공장소 방해죠. 이미 여러 신고가 들어갔고 경찰이 오는 중이에요. 키아라는 불안해졌어요. 그녀의 얼굴에서 자신감이 사라졌죠. 저는 그냥 콘텐츠를 만들고 있었을 뿐이에요. 다른 스트리머들도 다 이렇게 해요. 사람들이 너무 예민한 거 아닌가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올리버가 고개를 저었어요. 콘텐츠 제작에는 책임이 따라요. 다른 나라의 문화를 조롱하는 것은 콘텐츠가 아니라 무례함이에요. 당신의 시청자들이 웃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옳은 일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때 2명의 경찰관이 다가왔어요. 그들은 키아라에게 신분증을 요구했고 여러 민원이 접수되었다고 설명했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했어요. 키아라는 충격에 빠졌어요. 그녀의 스트리밍 장비가 잠시 경찰에 의해 압수되었고 방송은 갑자기 중단되었죠. 마지막 화면에는 키아라의 당황한 얼굴만이 찍혔어요. 그녀는 경찰과 함께 자리를 떠나면서도 여전히 자신이 왜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듯 했어요. 그저 재미있는 콘텐츠를 만들었을 뿐인데 왜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하지만 이제 그녀는 자신의 행동에 따르는 결과를 직면해야 했어요. 제3장 경계선을 넘어서 키아라의 다음 목적지는 전통시장이었어요. 그녀는 관광객들로 붐비는 명동을 벗어나 지하철을 타고 광장시장으로 향했죠. 이곳은 다양한 전통 음식과 물건을 파는 서울의 대표적인 재래시장이었어요. 시끌벅적한 시장의 분위기는 그녀에게 완벽한 배경이 될 것 같았죠. 지하철에서도 그녀는 방송을 계속했어요. 좁은 칸 안에서 큰 소리로 말하고 다른 승객들의 반응을 유도하려 했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편한 듯 고개를 돌리거나 자리를 옮겼어요. 시장에 도착한 키아라는 더욱 대담해졌어요. 그녀는 상인들의 물건을 허락 없이 만지작거리며 카메라에 들이대기 시작했죠. 전통 한복을 파는 가게에서는 비싼 옷을 꺼내 몸에 대보며 장난을 쳤고 음식점에서는 주문도 하지 않은 채 다른 손님들의 음식을 카메라로 촬영했어요. 한 반찬 가게에서는 김치를 집어 냄새를 맡더니 과장된 표정으로 우웩, 이게 뭐예요? 너무 이상한 냄새가 나요. 라고 말하며 주변 사람들의 반응을 살폈어요. 한 노인 상인이 키아라에게 다가와 불편한 표정으로 뭐라고 말했어요. 아마도 그만하라는 뜻이었겠죠. 하지만 키아라는 영어로 저는 외국인이에요. 이해 못해요라고 대답하며 계속했어요. 사실 그녀는 상인의 의도를 충분히 이해했지만 외국인이라는 점을 이용해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했죠. 상인은 더 이상 말을 걸지 않고 고개를 저으며 물건을 정리했어요. 그의 얼굴에는 실망과 체념의 표정이 역력했죠. 시청자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 아저씨가 저한테 화를 내요. 하지만 저는 그냥 콘텐츠를 만들고 있을 뿐인데. 그녀의 목소리에는 억울함이 묻어났지만 표정은 미소를 유지했어요. 이런 대비가 그녀의 연기력을 보여주는 듯 했죠. 채팅창은 더 과감한 행동을 유도하는 메시지로 가득 찼어요. 키아라는 이런 응원에 더욱 자신감을 얻었죠. 한 젊은 여성 상인은 키아라에게 영어로 말을 걸었어요. 손님, 우리 물건을 사진 찍으려면 먼저 허락을 구해주세요. 그리고 만지기 전에도 물어봐 주세요. 이건 우리의 생계입니다. 하지만 키아라는 이런 정중한 요청조차 무시했어요. 대신 카메라를 향해 눈을 굴리며 한국 사람들은 너무 규칙에 얽매여 있어요. 자유롭게 즐기는 법을 모르나 봐요라고 말했죠. 여성 상인은 한숨을 쉬며 다른 손님들을 응대하기 시작했어요. 키아라는 이런 상호작용조차 자신의 콘텐츠로 소비했죠.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의 방송은 더 많은 시청자를 끌어모았어요. 이제 시청자 수는 3,000명을 넘어섰고 채팅창은 빠르게 움직였죠. 일부 시청자들은 그녀의 행동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어요.
한국인으로 보이는 아이디들이 그녀의 행동을 비판하기 시작했죠. 그들은 문화를 존중해야 한다고 상인들의 생계를 방해하지 말라고 조언했어요. 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놀림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죠. 하지만 대부분은 더 자극적인 콘텐츠를 요구했어요. 절에 가서 같은 옷 입고 찍어봐. 한국 사람들이 진짜 화나게 만들어봐. 경찰한테 걸리면 어떻게 되는지 보자. 이런 댓글들이 계속해서 올라왔어요. 주로 외국인으로 보이는 아이디들이었죠. 키아라는 이런 제안들을 흥미롭게 받아들였어요. 그녀에게 서울은 단지 콘텐츠의 배경일 뿐이었고 한국의 문화적 맥락이나 공공예절은 고려 대상이 아니었죠.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시청자 수와 인기였어요. 그녀가 만들어내는 불편함이나 혼란은 그저 콘텐츠의 일부일 뿐이었죠. 스트리밍을 통한 수익과 후원 알림이 점점 늘어나는 것을 보며 그녀는 자신의 방향이 옳다고 확신했어요. 시장의 한 코너에서 키아라는 전통 주전부리를 파는 노점상을 발견했어요. 그녀는 카메라를 들고 접근했고 여러 음식을 가리키며 이게 뭐예요? 맛있어요? 라고 물었죠. 상인은 친절하게 설명을 시작했지만 키아라는 진지하게 듣는 대신 과장된 표정을 지으며 장난스럽게 행동했어요. 그리고는 시식을 하는 척하며 음식을 들었다가 쓰레기통에 버렸죠. 상인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이것은 음식을 만드는 사람에 대한 모욕이었지만 키아라는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대신 카메라에 대고 웃으며 다른 음식점으로 향했죠. 다음은 어디로 갈까요? 그녀는 카메라를 향해 말했어요. 채팅창에서는 더 자극적인 장소를 추천하는 메시지들이 쏟아졌죠. 키아라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좋아요, 이제 정말 재미있는 곳으로 가볼게요. 모두 준비되셨나요? 아, 이거 좋은 아이디어네요. 인사동에 가볼까요? 거기서는 더 많은 전통 문화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해시태그 국경 없는 카메라 문화 충돌의 이야기. 안녕하세요. 저는 싱가포르에 사는 레이첼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한 싱가포르 스트리머가 한국에서 겪은 문화 충돌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문화적 존중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교훈이 될 것입니다. 제1장 뷰비를 위한 준비. 키아라는 호텔방 거울 앞에서 오늘의 의상을 꼼꼼히 점검했어요. 짧은 스커트는 허벅지 중간까지 올라왔고 깊게 파인 상의는 그녀의 가슴선을 강조했죠. 화려한 핑크색 가발은 누구라도 멀리서 알아볼 수 있게 해줄 것이었어요. 완벽해. 그녀는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의 유튜브 채널 키아라의 세계 탐험은 최근 심각한 정체기에 접어들었어요. 6개월 전만 해도 영상 하나당 50만 뷰를 기록했지만 이제는 겨우 10만 뷰를 넘기기도 힘들었죠. 알고리즘의 변화라고 핑계를 대기도 했지만 키아라는 속으로 진짜 이유를 알고 있었어요. 새롭고 자극적인 콘텐츠가 필요했던 거죠. 서울은 그녀의 15번째 여행지였어요. 동경, 방콕, 파리. 키아라는 그동안 세계 각국의 거리를 누볐지만 한국은 특별했어요. 인터넷에서 본 한국인들의 반응은 그녀에게 영감을 주었죠. 보수적이고 체면을 중시하는 문화에서 그녀의 파격적인 행동은 분명 화제가 될 것이라 생각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아침은 분주했어요. 출근하는 직장인들은 모두 단정하게 차려입고 무표정한 얼굴로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었죠. 건물들은 질서정연하게 늘어서 있었고 거리는 깨끗했어요. 모든 것이 너무 완벽해 보였죠. 키아라는 이런 완벽함에 작은 파문을 일으키는 상상을 하며 흥분했어요. 스마트폰을 확인하자 이미 수백 개의 알림이 와 있었어요. 오늘 라이브 스트리밍을 예고하는 그녀의 포스트는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었죠. 한국의 진짜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그녀가 올린 예고편에는 벌써 수천 개의 좋아요가 달려 있었어요. 팔로워들의 기대에 찬 댓글이 채팅창을 채웠죠. 팔로워들은 코스프레로 한국 사람들 반응 보여줘요. 이번엔 어떤 도발적인 콘텐츠가 나올지 기대돼요. 한국 사람들 진짜 보수적이라던데 완전 대박일 듯 키읔키읔키읔 같은 메시지를 남겼어요. 키아라는 이런 댓글들을 보며 더욱 자신감을 얻었죠.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 시청자 수였어요. 문화적 차이나 존중 같은 것은 그저 추상적인 개념일 뿐이었죠. 그녀의 세계에서 성공의 척도는 뷰뷰와 구독자 수였고 그것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자, 모든 준비는 끝났어. 이제 시작하자고. 그녀는 마지막으로 거울을 보며 입술을 비틀었어요. 핸드폰을 삼각대에 고정시키고 라이브 방송 버튼을 눌렀죠. 잠시 후 그녀의 얼굴이 화면에 나타났어요. 키아라는 카메라를 향해 윙크하며 오늘은 정말 특별한 콘텐츠를 준비했어요.
한국인들이 정말 어떻게 반응하는지 볼 거예요 라고 말했어요. 서울의 한복판에서 그녀의 9시간짜리 마라톤 방송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녀는 이 방송이 자신의 커리어를 다시 한번 도약시킬 기회라고 확신했어요. 장비를 점검하고 몇 가지 소품을 챙긴 후 키아라는 호텔 문을 열었어요. 그녀의 목표는 단순했어요. 마이너스 최대한 많은 시선을 끌어모으는 것. 그리고 그녀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 목표를 달성할 작정이었죠. 제2장 첫 번째 반응들. 키아라가 명동의 번화한 거리에 도착했을 때 아침의 출근 시간이 지나고 있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어요. 관광객들로 북적이는 이 지역은 그녀의 라이브 스트리밍을 시작하기에 완벽한 장소였죠. 그녀는 삼각대를 설치하고 핸드폰을 고정시킨 후 곧바로 라이브 스트리밍을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 서울 한복판에 있어요. 오늘은 특별한 코스프레를 준비했는데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함께 지켜봐요. 라고 말하며 방송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몇몇 지나가는 사람들이 호기심 어린 눈길을 보냈을 뿐이었어요. 외국인 관광객이 자신의 여행을 기록하는 흔한 모습처럼 보였죠. 한국인들은 대부분 바쁜 걸음으로 지나갔고 키아라를 그저 또 하나의 관광객으로 여기는 듯 했어요. 이런 반응은 그녀의 계획대로 되지 않았죠. 그녀는 더 많은 관심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키아라는 점점 더 과장된 행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의도적으로 큰 소리로 이야기하고 무작위로 사람들에게 다가가 사진을 찍자고 제안했죠. 저기요, 사진 한 장만 찍어주세요. 그녀는 정장 차림으로 출근 중인 한 직장인을 붙잡고 말했어요. 남자는 난처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고 재빨리 그 자리를 피했어요. 키아라는 이런 반응을 재미있어하며 카메라에 대고 웃었죠. 와, 너무 진지해요. 그냥 사진 한 장 찍자는 건데. 채팅창에는 계속해서 메시지가 올라왔어요. 더 적극적으로 해. 사람들 반응이 재밌네. 키읔키읔. 한국 사람들 너무 진지해. 콘텐츠 대박이다. 이런 댓글들이 끊임없이 이어졌죠. 키아라는 이 댓글들을 큰 소리로 읽으며 더욱 자신감을 얻었어요. 댓글이 많아질수록 그녀의 행동은 더욱 과감해졌죠. 키아라는 이 반응들에 힘입어 더욱 과감한 행동을 시작했어요. 그녀는 길거리 음식점 앞에서 과장된 포즈를 취하며 음식을 먹었고 가게 주인이 불편해하는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죠. 한 떡볶이 가게 앞에서는 몸을 심하게 흔들며 너무 매워요. 라고 소리치며 연기를 했어요. 떡볶이 국물을 바닥에 흘리면서도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그저 웃기만 했죠. 그리고 근처 지하철 계단에서는 아이돌 춤을 추며 포즈를 취해 사람들의 통행을 방해했어요. 출퇴근 시간이 아니었음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행동에 불편함을 느끼며 눈살을 찌푸렸죠. 어떤 70대쯤 되어 보이는 노인 여성이 키아라에게 다가와 무언가를 말했어요. 그녀는 한국어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 노인의 표정과 손짓으로 보아 그만하라는 뜻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죠. 하지만 키아라는 이를 무시하고 오히려 카메라에 대고 웃으며 봐요, 여러분. 한국 할머니가 절 혼내고 있어요. 너무 심각해요, 정말. 그냥 재미있게 놀고 있는데. 라고 말했어요. 노인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고 실망한 표정으로 자리를 떠났어요. 방송이 시작된 지 1시간 만에 그녀의 시청자 수는 1000명을 넘어섰어요. 이것은 최근 그녀의 방송 중 가장 높은 수치였죠. 채팅창은 계속해서 빠르게 움직였고 대부분의 시청자들은 그녀의 행동을 더욱 부추겼어요. 다음은 뭐 할 거야? 더 크게 웃어봐. 지하철에서 춤춰봐. 경찰이 올 때까지 해봐. 한국어로 무례한 말 배워서 해봐. 시간이 지날수록 키아라는 점점 더 한국의 공공질서와 예절을 무시한 행동을 이어갔어요. 그녀에게 서울은 그저 자신의 콘텐츠를 위한 무대일 뿐이었고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감정이나 문화적 맥락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녀의 유일한 목표는 시청자 수를 늘리는 것이었고 그 방법이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것이라도 개의치 않았죠. 자, 다음은 어디로 갈까요? 좀 더 재미있는 곳이 필요해요. 그녀는 카메라에 대고 말했어요. 시청자들의 제안이 채팅창을 채우기 시작했고 키아라는 그 중에서 가장 자극적인 것을 고르기 위해 채팅을 살펴보았어요. 그녀의 눈이 반짝였어요. 아, 그거 좋네요. 전통시장에 가볼까요? 거기서는 더 다양한 반응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3장 경계선을 넘어서. 오후가 되자 키아라의 행동은 더 대담해졌다. 그녀는 전통시장에 들어가 상인들의 물건을 허락 없이 만지작거리며 카메라에 보여주었다. 한 노인 상인이 불편한 표정으로 그녀에게 그만하라고 요청했지만 키아라는 영어로 저는 외국인이에요. 이해 못해요라고 대답하며 계속했다.
여러분, 이 아저씨가 저한테 화를 내요. 하지만 저는 그냥 콘텐츠를 만들고 있을 뿐인데. 그녀의 목소리에는 억울함이 묻어났지만 표정은 미소를 유지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의 방송은 더 많은 시청자를 끌어모았다. 일부 시청자들은 그녀의 행동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지만 대부분은 더 자극적인 콘텐츠를 요구했다. 절에 가서 같은 옷 입고 찍어봐. 경찰한테 걸리면 어떻게 되는지 보자. 키아라는 이런 제안들을 흥미롭게 받아들였다. 그녀에게 서울은 단지 콘텐츠의 배경일 뿐이었고 한국의 문화적 맥락이나 공공예절은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 다음은 어디로 갈까요? 여러분이 결정해 주세요. 그녀는 카메라를 향해 손가락 하트를 그리며 말했다. 제4장 경고의 신호. 인사동에서 시간을 보낸 후 키아라는 강남역 근처로 이동했어요. 저녁 시간이 다가오자 거리는 퇴근하는 사람들과 저녁 약속을 위해 모이는 젊은이들로 붐비기 시작했죠. 그녀의 방송은 이제 5천 명이 넘는 시청자들이 지켜보고 있었어요. 이것은 그녀의 채널 역사상 가장 많은 시청자 수였죠. 키아라는 자신의 계획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녀는 강남역 앞 광장에서 더욱 과감한 행동을 시작했어요.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지나가는 사람들 앞에서 춤을 추며 그들의 반응을 유도했죠. 일부 사람들은 그녀를 피해 걸었고 다른 사람들은 눈살을 찌푸리며 그녀를 바라봤어요. 젊은 학생들은 키아라를 휴대폰으로 찍기 시작했고 그녀는 이런 관심을 즐겼죠. 그러나 키아라의 방송은 예상치 못한 전환점을 맞이했어요. 그녀가 지나치게 소란을 피우고 통행을 방해하자 한 경찰관이 다가왔죠. 제복을 입은 중년의 남성 경찰관이었어요. 그는 정중하지만 단호한 태도로 키아라에게 다가왔어요. 실례합니다만 무슨 일을 하고 계신가요? 경찰관이 물었어요. 그는 영어를 조금 할 줄 알았지만 정확한 의사소통을 위해 스마트폰 통역 앱을 꺼냈죠. 키아라는 이 상황을 새로운 콘텐츠의 기회로 보았어요. 오, 경찰이 왔어요. 여러분, 한국 경찰이에요. 그녀는 카메라를 경찰관에게 들이대며 영어로 소리쳤죠. 이런 반응에 경찰관의 표정이 더욱 진지해졌어요. 경찰관은 침착하게 통역 앱을 사용하여 그녀에게 말했어요. 공공장소에서의 적절한 행동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죠.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 행동은 삼가주세요. 특히 허락 없이 타인을 촬영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경찰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의 눈빛에는 단호함이 느껴졌어요. 키아라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저는 그냥 코스프레하고 있어요. 이건 예술이에요. 표현의 자유잖아요. 그녀는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 했죠. 하지만 경찰관은 그녀의 말에 동의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채팅창은 빠르게 움직였어요. 대박. 경찰이랑 대화 중. 조심해. 진짜 문제될 수도 있어. 표현의 자유라고? 웃기네. 키읔키읔. 한국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주면 안 돼. 시청자들의 의견은 갈렸지만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었어요. 경찰관은 다시 한번 경고했어요. 계속해서 불편을 끼치시면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정중했지만 더욱 단호해졌어요. 키아라는 처음으로 약간의 불안함을 느꼈어요. 그녀는 외국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았죠. 그래서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내심으로는 이 상황을 어떻게 자신의 콘텐츠로 활용할지 생각하고 있었죠. 경찰관이 떠나자마자 키아라는 카메라를 향해 눈을 굴렸어요. 너무 심각해요, 정말. 그냥 재미있게 놀고 있는데.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죠. 그러나 그녀의 목소리에서는 미묘한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외국인이라는 특권이 무제한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한 것 같았죠. 채팅창에서는 이제 더 조심하라는 메시지가 많아졌어요. 한국에서는 진짜 걸릴 수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큰일이야. 그냥 좀 더 예의 있게 행동해. 진짜 문제 생길 수 있어. 하지만 키아라는 이런 경고를 완전히 무시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진지하게 받아들이지도 않았어요. 그녀는 여전히 자신의 콘텐츠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죠. 단지 앞으로는 조금 더 교묘하게 행동해야겠다고 마음먹었을 뿐이었어요. 자, 이제 어디로 갈까요? 그녀는 카메라에 대고 말했어요. 좀 더 조용한 곳으로 가서 다른 방식으로 재미있는 콘텐츠를 만들어 볼게요. 그녀는 시청자들에게 윙크했죠. 경찰의 경고는 그녀의 방송을 멈추게 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그녀에게는 새로운 도전이자 콘텐츠의 소재가 되었을 뿐이었죠. 제5장 현지인의 시선. 키아라의 방송이 계속되는 동안 서울의 다른 한 곳에서는 유진이라는 20대
중반의 젊은 여성이 친구로부터 메시지를 받고 있었어요. 유진은 한 대학의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대학원생이었죠. 그녀는 논문을 쓰기 위해 도서관에서 자료를 찾고 있었어요. 유진아, 이거 봤어? 지금 외국인 스트리머가 서울에서 난리 피우고 있대. 유진의 친구 민지가 보낸 메시지였어요. 민지는 링크와 함께 짧은 영상 클립을 보냈죠. 유진은 호기심에 링크를 클릭했고 키아라의 라이브 방송을 보게 되었어요. 화면 속에는 화려한 의상을 입은 외국인 여성이 대학로의 한 공연장 앞에서 과장된 행동을 하고 있었죠. 주변 사람들은 불편한 표정으로 그녀를 피해 걸어갔어요. 유진은 처음에는 그저 재미있는 동영상 중 하나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방송을 계속 지켜보면서 그녀는 점점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했죠. 키아라가 한국 문화를 조롱하듯 행동하고 사람들의 당혹감을 즐기는 모습에 유진의 눈썹이 찌푸려졌어요.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더 알아보기 위해 유진은 채팅창을 살펴보았어요. 대부분의 시청자들은 키아라의 행동을 부추기고 있었죠. 더 심하게 해봐. 한국인들 반응 웃겨 키읔키읔키읔 누가 먼저 화낼지 내기할까? 이런 댓글들이 끊임없이 올라왔어요. 이건 진짜 아니지. 유진은 중얼거렸어요. 그녀는 평소 외국 문화에 개방적이었고 한국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을 환영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사실 유진은 교환학생으로 미국에서 1년간 공부한 경험도 있었죠. 그래서 문화적 차이와 호기심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녀가 화면에서 보고 있는 것은 단순한 문화적 차이나 호기심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의도적인 무례함과 타인의 불편함을 엔터테인먼트로 소비하는 행동이었죠. 키아라는 한국 문화나 사람들에 대한 진정한 관심 없이 오직 시청자 수와 자신의 인기를 위해 행동하고 있었어요. 유진은 용기를 내어 채팅창에 댓글을 남겼어요. 한국은 당신의 놀이터가 아닙니다. 우리 문화와 사람들을 존중해 주세요. 그녀는 영어로 정중하게 적었지만 단호한 메시지였죠. 채팅이 빠르게 흘러가서 유진의 메시지는 곧 다른 댓글들에 묻혔어요. 하지만 잠시 후 키아라가 그녀의 댓글을 발견하고 소리내어 읽었어요. 오, 누가 화가 났나 봐요. 하지만 저는 그냥 재미있게 콘텐츠를 만들고 있을 뿐이에요.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지 마세요. 키아라의 반응에 유진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그녀는 더 많은 댓글을 남기려다가 그만두었죠. 이런 방식으로는 소통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어요. 대신 그녀는 친구들에게 이 상황을 공유했고 곧 소셜미디어에서 키아라의 방송에 대한 비판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유진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냥 무시하고 넘어갈 수도 있었지만 그녀는 이것이 단순한 개인적 불쾌감 이상의 문제라고 느꼈죠. 이런 행동이 계속해서 정당화된다면 다른 외국인들도 같은 방식으로 행동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결국 문화 간의 이해와 존중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었죠. 결심을 한 유진은 노트북을 열고 간단한 블로그 포스트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현지 문화 존중의 중요성과 관광과 관광객의 책임에 대한 내용이었죠. 그녀는 키아라의 이름이나 채널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최근 있었던 사건을 예로 들며 문제점을 지적했어요. 유진의 글은 곧 소셜미디어에서 공유되기 시작했고 많은 한국인들과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공감을 얻었어요. 그녀는 단순히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 존중과 책임감 있는 여행에 대한 생산적인 대화를 이끌어내고 싶었죠. 제6장 온라인의 폭풍. 키아라의 방송이 6시간을 넘어가면서 그녀의 행동은 한국 소셜미디어에서 뜨거운 화제가 되었어요. 트위터와 인스타그램에는 해시태그 외국 인물의 해시태그 문화 존중 해시태그 관광객 예절 같은 해시태그가 트렌드를 이루기 시작했죠. 유진의 블로그 포스트는 2,000명 이상이 읽었고 다양한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공유되고 있었어요.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에도 키아라의 방송과 외국인 스트리머, 문화 무시 등의 키워드가 올라왔어요. 한국 누리꾼들은 영상 클립을 공유하며 분노하고 있었죠. 카페와 온라인 게시판에서는 이런 행동이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더 큰 사회적 문제라는 논의가 시작되었어요.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특별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다른 나라에 가서 이렇게 행동하면 어떻게 될까요? 스트리밍 플랫폼에 신고해야 해요. 이런 모습이 한국의 이미지가 되면 안 돼요. 한편 서울에 거주하는 다른 외국인들도 이 상황에 반응하기 시작했어요. 프랑스 출신의 칼럼니스트 소피는 자신의 블로그에 글을 올렸죠. 한 사람의 무례한 행동이 모든 외국인들에게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점이 안타깝습니다. 대부분의 외국인 거주자들은 한국 문화를 깊이 존중하고 있어요.
캐나다에서 온 영어 강사 톰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키아라의 행동을 비판하는 영상을 올렸어요. 그는 한국에서 5년 넘게 살면서 한국 문화에 대해 배운 것들을 공유했고 외국인으로서 지켜야 할 예절에 대해 이야기했죠. 서울 외국인 커뮤니티 그룹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토론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어요. 대부분의 장기 거주자들은 키아라의 행동에 불편함을 표현했고 이런 행동이 그들에게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죠. 일부는 키아라에게 직접 메시지를 보내 행동을 바꾸도록 권고하자는 의견도 나왔어요. 키아라는 이런 반응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그녀의 채팅창에도 한국인 시청자들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대부분 비판적인 댓글을 남겼죠. 왜 이렇게 무례하게 굴죠? 당신 나라에서도 이렇게 행동하나요? 우리나라를 놀이터로 생각하지 마세요. 다른 나라의 문화를 존중하는 법을 배우세요. 당신 같은 사람들 때문에 외국인들이 안 좋은 시선을 받아요. 처음에 키아라는 이런 댓글들을 무시하려 했어요. 하지만 점점 더 많은 비판이 쏟아지자 당황하기 시작했죠. 그녀는 카메라를 향해 웃으며 말했어요. 여러분, 저는 그냥 재미있게 방송하고 있을 뿐이에요.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하지만 그녀의 말은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이었어요. 시청자들의 반응은 양분되었죠. 한국인과 일부 외국인 시청자들은 그녀의 행동을 비판했고 다른 일부 시청자들은 그녀를 옹호하며 한국인들이 너무 예민하다고 주장했어요. 키아라는 점점 더 압박감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표정에는 미소가 있었지만 눈에는 불안함이 보였죠. 그녀는 방송을 계속할지 멈출지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지금 방송을 멈추면 패배를 인정하는 것처럼 느껴졌고 그녀의 자존심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죠.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녀는 카메라에 대고 물었어요. 채팅창은 계속해서 빠르게 움직였고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죠. 키아라는 이런 반응이 오히려 자신의 채널 인기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화를 내건 말건 그들은 여전히 그녀의 방송을 보고 있었으니까요. 제7장 강제된 교훈. 밤이 깊어갈 무렵 키아라는 마지막 목적지로 한강공원을 선택했다. 그러나 그곳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맞이했다. 공원에는 몇몇 외국인 거주자들과 한국인들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키아라 씨, 우리가 할 말이 있습니다. 영국 출신으로 서울에서 10년째 살고 있는 올리버가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키아라는 잠시 주저했지만 라이브 방송 중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더 많은 관심을 끌 수 있을 거라 생각하며 그들과 대화하기로 했다. 네, 물론이죠. 무슨 일인가요? 올리버는 단호하게 말했다. 당신의 방송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당신은 지금 한국 문화를 조롱하고 무시하는 행동을 하고 있어요. 프랑스 출신의 엘라이어가 화를 참지 못하고 말을 이었다. 우리는 모두 이곳의 손님이에요. 당신 같은 사람들 때문에 모든 외국인들이 무례하다는 편견이 생기는 겁니다. 당신이 얼마나 많은 외국인들의 이미지를 망치고 있는지 알아요? 키아라는 채팅창을 힐끗 보았다. 평소와 달리 응원 메시지보다 비난하는 메시지가 훨씬 많았다. 난 그냥 재미있게. 키아라가 말을 더듬자 한국인 여성이 앞으로 나섰다. 재미? 당신에게는 재미일지 몰라도 우리에게는 모욕입니다. 그녀는 유진이었다. 우리나라에서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어요. 당신의 방송은 이미 경찰에 신고되었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게 될 겁니다. 키아라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의 카메라 앞에서 갑자기 경찰 2명이 다가왔다. 키아라 탄 씨, 당신의 스트리밍 활동에 대해 여러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저희와 함께 경찰서에 가셔야 합니다. 72시간 후 키아라는 출입국 관리사무소의 차가운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장난기 어린 미소가 없었죠. 대신 지친 표정과 후회의 기색이 역력했어요. 비자가 취소되고 강제 출국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그녀는 자신의 행동이 가져온 결과를 직면해야 했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그녀에게는 벌금 500만 원이 부과되었어요.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죠. 비자 규정 위반으로 향후 5년간 한국 입국이 금지되었고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는 그녀의 계정이 영구 정지되었어요. 그녀가 쌓아온 팔로워와 콘텐츠가 한순간에 사라진 거였죠. 스트리머로서의 경력은 사실상 끝났다고 볼 수 있었어요. 싱가포르 대사관 직원이 그녀에게 말했어요. 당신의 행동은 국가 간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싱가포르 정부는 이런 행동을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귀국 후에도 추가 조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키아라는 그제서야 자신의 행동이 단순한 스트리밍 이상의 문제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녀의 소셜미디어에는 수만 개의 비난 댓글이 쏟아졌고 심지어 싱가포르 현지 언론에서도 그녀의 사건을 대대적으로 다뤘죠. 해외에서 무례하게 행동한 싱가포르 출신 스트리머, 국가 이미지 실추라는 헤드라인이 그녀의 고향 친구들과 가족들에게까지 알려졌어요. 그녀의 부모님은 전화로 깊은 실망감을 표현했어요. 우리가 그렇게 가르쳤니? 다른 나라의 문화를 존중하라고 항상 말했잖니.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었니? 아버지의 회사에서도 동료들이 수군거리고 있다고 했어요. 공항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키아라는 마지막으로 소셜미디어에 영상을 올렸어요. 이번에는 화려한 효과나 음악 없이 그저 진지한 표정으로 카메라를 바라보았죠. 그녀의 눈은 부어 있었고 목소리는 떨렸어요. 여러분, 제가 저지른 실수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는 콘텐츠라는 명목 하에 다른 나라의 문화와 규범을 무시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타인에 대한 존중의 부재였습니다. 제가 받은 처벌은 마땅합니다. 오히려 가벼운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눈물을 참으며 계속했어요. 제가 스트리머로서의 경력을 잃었다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은 제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는지 깨닫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싱가포르 사람들, 우리나라의 이미지를 실추시켜서 죄송합니다. 저는 이번 일을 통해 진정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콘텐츠와 조회수가 인간의 존엄성과 문화적 존중보다 중요할 수 없다는 것을. 영상은 수백만 뷰를 기록했지만 댓글에는 여전히 싸늘한 반응이 대부분이었어요.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 처벌받고 나서야 반성하는 것은 진정한 반성이 아니다.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냐는 댓글들이 줄을 이뤘죠. 한편 서울의 한 카페에서는 유진과 올리버, 엘라이어가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키아라 사건의 여파로 외국인 관광객들에 대한 인식이 악화되자 그들은 문화 간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커뮤니티 활동을 시작하기로 했죠. 키아라의 사례는 극단적이었지만 매일 작은 문화적 무시가 일어나고 있어요. 유진이 말했어요. 우리는 이것을 교육의 기회로 삼아야 해요. 올리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관광객들이 한국에 오기 전에 기본적인 문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온라인 가이드를 만들면 어떨까요? 세 사람은 키아라의 사례를 통해 배운 교훈을 바탕으로 문화 존중에 관한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그들의 노력은 서서히 확산되었고 다양한 매체에서 주목을 받기 시작했죠. 한편 싱가포르로 돌아간 키아라는 공항에서 기자들의 질문 세례를 받았어요.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이제 그녀는 자신의 행동이 가져온 진정한 대가를 치러야 했어요. 스트리머로서의 경력뿐만 아니라 사회적 평판, 가족과의 관계,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자존감까지 모든 것을 잃었으니까요. 키아라의 이야기는 소셜미디어 시대의 무분별한 콘텐츠 제작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교훈적인 사례가 되었어요. 그녀가 남긴 교훈은 분명했죠. 문화는 존중받아야 하며 조회수와 인기는 인간의 존엄성보다 결코 중요할 수 없다는 것을.